자, 지방자치법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13강. 제일 먼저 이제 분권특별법 갖고 왔어요. 이게 보통 이제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데, 아직 그 대통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 자체가 바뀌지 않았어요. 개편되긴 했는데, 시행령도가 내년도 23년도도 있거든요. 근데 그건 아직까지 시행령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시험은 아니기 때문에 안 갖고 왔고요. 이게 바뀔지 안 바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가와 책무가 나왔는데 뭐 3조는 그렇게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포괄적으로 일괄적으로 해라. 법 만들 때 따로 만들지 말고 이런 게 있고요. 내려갈게요. 자, 이제 위원회가 중요합니다.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위원회가 만들어지잖아. 김대중 때 이양위원회, 그 다음에 노무현 때가 혁신위원회, 그다음에 이명박 때가 촉진위원회, 그 다음에 발전위원회, 박근혜 때, 그 다음에 문재인 때 자치분권위원회인데 윤석열 정부 바뀌더라도 아직까지는 그대로 자치분권위원회가 있어요. 그치? 그래서 별말 없을 때 위원회 나왔을 때 무조건 자치분권위원회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뭘 만든다? 종합계획을 수립합니다. 됐죠? 항상 이런 계획은요, 행정부가 만들어요. 총괄기관이 만들 텐데, 위원회가 만들 거에서는 행정부가 만들고 국회 심의 의결은 필요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치? 보다시피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보고로 끝나고 국회 보고로 끝나는 거지 국회 뭐 의결 받아야 되는 건 아닙니다. 항상 이 계획이라는 게 보통 그래요. 계획은 행정부가 세울 거고 원래 규범기획은 국회 의결도 받아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런 규범기획에 대해서도 국회 의결 받는 거는 거의 없더라고요. 주로 전략계획이 5년짜리 전략계획인데 대개 국회 보고로 끝나더라고요. 자, 내려갑니다. 사무배분의 원칙은 지방자치법에도 있는데 이법에도 있어요. 첫 번째가 중복되지 않도록 해라. 중복되지 마라. 그 다음에 기초가 먼저죠. 시군자치구가 먼저고 그 다음에 시도고 그 다음에 국가고요. 그 다음에 포괄배분의 원칙, 중복금지 원칙, 그 다음에 기초우선의 원칙, 포괄배분의 원칙. 이건 보충성의 원칙이 지금 이번은. 그 다음에 민간 자율성과 참여 원칙이 들어와 있죠. 네 가지니까 내기 쉽고요. 차별로 해도 돼요. 무조건 똑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서울시하고 자치력이 작은 어떤 군하고 똑같이 실시할 필요는 없으니까 시범적이다, 차등적이다, 실시할 수 있다. 시험에 나왔을 때 없다고 나왔는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무체계 지금 우리 사무할 때 자치사무, 단체, 기관이임사무 세 가지가 있는데 기관이임사무는 원칙적으로 폐기하라고 써놨습니다. 폐기하고 폐지하고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양분해라 했는데 아직까지는 양분화되지 않았어요. 단체 위임사무, 기관이임사무 그대로 있습니다. 또 어떤 사무 이양할 때는 포괄적으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원도 병행해야 될 거고요. 어쨌든 이 법에 의하면 기관임 사무는 폐지되었어요. 이 법에 의하면은 자치사무와 국가사무로 이분화해야 된다. 자, 내려갑니다. 그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게 이제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막 만들어졌잖아요. 이것 때문에 엄마 중복이 되거든요. 이러니까 지방정부와 중복되지 않게 해라. 또는 특별지방행정기관끼리도 중복되면 안 돼요. 그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2번 가니까 교육과 지방을 분리시켰거든요. 옛날에는 교육위원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 지방의원 따로 있고, 단체장 따로 있고, 교육감 따로 있었잖아. 근데 지금은 교육감과 단체장은 따로 있지만, 교육위원은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어. 그냥 지방의 의원의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을 같이 해요. 물론 제주도는 예외야. 이따 보겠지만 제주도는 교육위원을 따로 선거해요. 어쨌든 교육과 지방은 지금 통합해야 되는데 반은 통합되었어. 장은 통합 안 되었지만 의회는 통합되었으니까 노력해야 된다는 거고 선택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은 도입해야 된다고 법률로 했죠. 그래서 지금 자치경찰 제도가 도입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치경찰을 따로 뽑는 건 제주도밖에 없고 나머지 자치단체들은 도에서 할 건데 시도에서는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 업무도 하고 국가경찰 업무도 해요. 어쨌든 따로 법률로 정했다. 넘어갈게. 그다음에 주민참여 확대 원칙, 특히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라는 게 들어왔고요. 내려갈게요. 그다음에 협력이 지방자치법이 여태까지는 갈등 조정밖에 없고 협력은 지방과 지방의 광역행정밖에 없었잖아. 근데 개정되면서 뭐가 들어왔어? 국가와 지방의 협력이 들어왔죠. 위원장이 대통령이라는 것도 강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만들려고 그랬고요. 또 분쟁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법에 특별지방자치단체가 새로 들어왔죠. 여태까지는 조합밖에 없었지만은 연합 형태의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도입되었습니다. 어쨌든 도입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방향은 에어나야 돼요. 시험에 한번 나왔는데 이걸 주거 단위인데 뭐 주택 단위인가? 이게 나왔더라고요. 주거 단위, 지역 단위였나요? 주거 단위로 근린자치 이거 체크 한번 해보시고 자치계층은 지금 2층제 아니면 단층제잖아. 행정계층은 2층제 내지 4층제까지 있거든요. 이걸 적정화시켜라. 그 다음에 생활구역과 자치구역을 좀 조정해주라.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요. 무조건 획일적으로 부여하지 말고 규모와 역량에 따라 좀 차별 있게 부여해라. 그래서 틀게 만들 게 이 주거 단위를 바꾸니까 주거 단위 근린자치를 좀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21조입니다. 도는 원래 가장 오래됐어요. 물론 군위도 오래됐지만 도가 상당히 오래된 지방자치단체고 그대로 있는다. 그 다음에 어쨌든 도의 기능을 개편해야 될 텐데 반드시 따로 법률로 정해라. 아직 법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도 폐지하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거는 뭐냐면 서울시를 뭐 4등분하자 하자 이런 주장이 있고요. 자치구를 없애자 이런 주장은 있어요. 근데 도를 없애자, 군을 없애자 뭐 이런 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좀 체크해보고 자치구는 지금 폐지하자는 주장이 되게 높아요. 자, 그 다음에 시군 개편도 마찬가지고 여태까지는 도농 분리했잖아요. 근데 지금 도농 통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태까지는 예를 들어 경기도 안에 있는 안양시하고 서울에 있는 관악구를 통합할 수는 없었죠. 근데 이 법에 의하면 그런 경계를 받지 아니한다고 써놨죠. 시군뿐만 아니라 시도 관할구에 경계받지 않고 통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맘만 먹는다면 안양시 일부하고 서울시의 관악구 일부를 통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어쨌든 관할 구역의 제한을 받는다라고 아마 시험에 나올 텐데 이거를 받지 않는다로 어떤 관할 구역의 제한받지 않고 개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생활권이 너무나 크게 바뀌었기 때문에 기존의 관할 구역에 자꾸 얽매이다 보면은 생활권하고 행정권이 일치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경계 제한을 풀었죠. 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통합지방자치단체,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고요. 이거 뭐 대표적인 예가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가 합쳐서 통합창원시가 되었잖아. 통합창원시도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고요. 됐죠? 그 다음에 통합되었을 때 특이한 게 여기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대요. 또는 출장소 둘 수도 있고요. 여태까지 자치구가 아닌 구는 인구 50만 넘어갈 때 거기를 놓잖아요. 근데 통합되어도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 또 보다시피 통합이 되었을 때 시군이 막 통합되다 보니까 도시 지역도 있을 거고 농촌 지역도 있을 텐데 어찌 도시 형태람 동을 농촌 형태람 읍이잖아. 읍면이잖아 지금. 물론 읍면 밑에는 리가 있겠죠. 또 금방 통합되었을 때는 막 도농이 통합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다고 했는데 여태까지 구 밑엔 동밖에 없었죠. 근데 구 밑에 뭐 둘 수도 있다. 읍과 면도 둘 수 있나 봐요. 됐죠? 어쨌든 통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단체고요. 그럼 통합자치단체 안에는 일반구 50만이 뭐 여태 50만에 둘 수 이런 규정밖에 없었는데 통합지방자치단체 안에도 일반구가 있고 원래 구 안엔 동밖에 없었는데 보다시피 구 안에 읍과 면도 설치할 수 있고요. 이런 것도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시군의 통합 절차가 나왔는데 여기는 분권위원회 지금 분권위원회가 있다 보겠지만 통합위원회가 있어요. 다르다는 거야. 자, 보다시피 이 분권위원회가 발굴해라. 단체장도 건의할 수 있고 건의야. 지방의회도 건의할 수 있고 주민도 건의할 수 있다. 또 건의에 불과하다 보니까 구속되는 건 아니고 보다시피 참고하여야 한다. 참고사항밖에 안 됩니다. 행안부 장관은 권고할 수 있고요. 공고할 때는 일단 지방의 의견을 들어야 돼요. 무조건 공고하는 게 아니라 물론 주민투표에 따라 인정할 때는 주민대표가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주민의 의견 들어왔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을 필요는 없죠. 어쨌든 행안부 장관은 권고할 수 있다. 그치? 권고할 때는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위원회가 이제 그 발굴하는 거고, 단체장이나 지방의회나 주민투표권자는 건의할 수 있고, 위원회는 참고하는 거고요. 행안부 장관 권고할 수 있고, 이때는 지방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위원회와 아까 봤던 그 위원 달라요. 자, 그 위원회가 이제 그 분권위원회가 건의를 하면은 이제 또는 그
건의를 해서 이제 받아들여지면 통합공동위원회를 만들어요. 이제 A시와 B시 합쳐질 거란 말이야. 또는 A시와 B군이 합쳐질 거란 말이야. 그죠? 그럼 공동으로 통합추진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됐죠? 위원 누가 들어가나 봐? 시장하고 이 군수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지방의회 의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방의회 의회가 추천하는 자. 그지? 이 사람을 이제 위원으로 이제 만드는 겁니다. 단체장은 자동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A, B가 두 개가 있다면 뭐 둘이 과반수 똑같게 동수를 해야 되겠죠. 세 개라면 3분의 1로 하겠죠. 그치? 위원장은 보다시피 위원은 단체장이 위촉하지만 지방을 추천한 자로 아까 봐도 관계 단체장은 당연히 위원이고요. 위원장은 단체장이 아니라 단체장은 두 명이다 또는 세 명이라고 세 명이죠. 그 중에 한 명이 위원장이 돼버리면 너무나 특정 지방자치단체 유리하잖아 지금. 그치? 그러다 보니까 위원 중에 호선한다 써놨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나머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 있는데 통합위원회는 심의 의결 기관인가 봐. 60일 안에 그 명칭 등을 만들어서 의결한 다음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해라. 써놨죠. 써놨고 그 다음에 만약에 통합위원회가 그 다음에 그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위원회는 자치분권위원회겠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공고안을 30일 안에 의결하지 못하면은 위원회가 조정할 수도 있죠. 어쨌든 통합추진위원회가 명칭 같은 것들을 심의 의결해서 행안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고 60일 안에 못한다면은 아까 보던 분권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할 수 있고 권고안 제시했는데 통합추진위원회 공동위원회가 30일 이내 의결하지 못한다면 역시 분권위원회가 조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주민자치회. 요번에 군무원 시험에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교했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훨씬 대표성이 있어요. 왜? 주민자치위원회는 여태까지는 읍면 동장이 추천했지만 주민자치회는 이따 보겠지만 누가 한다? 자치단체에 읍면에 두는 거니까 시장이나 자치구나 구청장이 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이 더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선택사항에 두어야 하는 게 아니라 둘 수 있다야.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 요걸 올해 시험에 물어봤으니까 아마 요번에 지방자치법 문제에서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군무원 시험 참조해가지고 꼼꼼하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보다시피 주민자치회는 보다시피 법령이나 조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자치단체 사무 일부를 위임받을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어요. 이게 특이하죠. 그러니까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모임밖에 안 되지만 지방사무 일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집행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민자치회가요. 자, 그 다음에 구성이 있죠. 당연히 조례를 정할 거고요. 단체장이 위촉할 건데 이게 읍면동에 있는 거니까 당연히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 위촉할 겁니다. 중립시켜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필요한 사항은 법률인데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행안부 장관이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통합이 되었을 때는 보통교부세가 좀 더 들어와요. 보다시피 기존의 보통교부세에다가 100분의 6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 뭐 이거 말고도 다른 지원도 있는데 어쨌든 얘가 되면은 좀 지원이 많다 정도만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부의장 정수도 있어요. 원래는 기초는 하나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두 개 합쳤을 때는 의장은 한 명이겠지만은 부의장은 어때요? 합쳐진 수만큼 따로 하나하나 있어. 세 개가 합쳐지면 세 명이 될 거고, 그럼 각각 합쳐진 데서 부의장이 각 한 명씩 나올 거예요. 새로 임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남은 임기 합쳐지기 전에 그지 위원장, 부위원장 있잖아. 그때 그 남은 임기를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겁니다. 됐죠? 어쨌든 의장은 한 명이겠지만 부의장은 폐지된 수만큼 네 개가 합쳐졌다면 네 명이 존재할 거고 두 명이 합쳐질 땐 두 명이 존재하겠죠. 그다음에 폐지된 자치단체별로 각 한 명이 있는 거고 됐죠? 그 의장은 다시 2년 임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합쳐졌을 때 그 전에 의장이나 부의장 임기 남은 임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인구 50만과 100만의 특례가 존재하죠. 여태까지는 50만 특례가 있었고 자치법에도 100만 특례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별 의미가 없어요. 또 인구 30만 안 되더라도 면적이 일정 이상 되면은 50만 이상 대도시로 온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요건 이미 지방자치법에 반영되어 버렸죠.
특히 100만 이상은 특례시라고 해버려 이제는. 자, 그 다음에 보조기관 역시 마찬 100만 넘어가면 원래 기초는 한 명밖에 안 되잖아. 부시장이. 근데 100만 넘어가는 기초시라면은 부의장을 2명까지. 한 명일 때는 당연히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지만 2명 이상 2명일 때는 그 한 명은 당연히 일반직이고요. 나머지 한 명은 일반직으로 할 수도 있지만 별정직으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임기제도 되고요. 됐죠? 사무분장은 조례로 하는 거고 꼭 지역별로 사무분장을 똑같이 할 필요는 없을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100만 넘어갔을 땐 보다시피 조정교 부금이 도지사가 시군에 내려줘야 되잖아. 근데 대도시가 되어버리면은 보다시피 도세 10분의 1, 10분의 1이죠. 100분의 10이니까 그 범위 내에서 더 지원할 수 있다는 거고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일 때는 맨 마지막에 소방분 지역 시설세가 있나 봐. 지역 자원 시설세 중에 일부는 소방에 써야 되나 봐요. 원래 지역자원시설세는 도세잖아. 지금 광역시세인데, 그지? 이 중에 일부가 시세가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시세로 한다 써놨으니까. 자, 어쨌든 인구 50만, 100만 넘어가면은 특례가 존재하는데, 시군에는 조정교금 들어가잖아. 그지? 근데 여기다 플러스해서 인구 50만, 100만 넘어가면은 10분의 1 이하 범위 내에서 더 줘라. 그다음에 인구 100만 넘어가면은 지역자원시설세 그 중에 일부, 소방에 써야 될 일부는 도세가 아니라 시세라는 것, 특례법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치분권위원회. 항상 모든, 아까 이양위원회, 뭐 분기원위원회, 촉진위원회, 처음에 대통령 소속이고, 보통 5년 한시법이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여당보다 야당이 수가 많다 보니까 법이 개정되지 않고 있어요. 개정할 의사는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성렬이 형이. 별로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대통령 소속이라는 것도 좀 체크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이 2명인데 보다시피 당연직 위원이 있죠. 장관급들이죠. 그래서 도내 총괄기관인 기재부 장관, 지방 총괄기관인 행안부 장관, 갈등조정기관, 정책조정기관인 국무조정실장, 요게 이제 당연위원이고요. 그다음에 위촉위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임명할 사람인데 당연위원 말고 대통령이 6명, 국회의장이 10명, 그 다음에 기억나죠? 광역협의체, 기초협의체, 광역장협의체, 기초장협의체, 광역의회 의장협의체, 기초의회 의장협의체가 있는데 4개 협의체가 있잖아. 그 협의체 4개에서 각 2명씩 총 8명이겠죠? 그렇지. 이 8명이 들어갔죠. 그래서 대통령이 6명, 국회의장은 10명, 협의체가 각 2명씩 총 8명. 요게 이제 위촉위원인가 봐. 됐지. 여기다가 당연지역의원 3명, 그다음에 위원장은 보다시피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위촉위원 중에서 당연직 위원이 아니라 위촉위원 중에 대통령이 위촉합니다. 그다음에 부위원장은 2명인데 1명은 대통령이 위촉하고 1명은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위원회는 우리 행정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그지? 그래서 또 자치분권위원회도 꼼꼼하게 물어볼 수 있으니까 좀 잡아보십시오. 보통 위원회 임기 3년이거든요. 3년짜리 내보지 말고요. 얘는 또 2년이더라고요. 왜 2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얘는 2년이야 지금. 그치, 2년. 자, 위원장이 대통령이 아니라는 것만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요. 위원장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세종시법이 있습니다. 세종시법, 서울시법, 제주도법이 있는데, 뭐, 세종시법부터 나왔네요. 원래 서울시법이 나오고, 제주도법 나오고, 세종시법이 나와야 되는데, 제가 순서를 좀 먹인 것 같아요. 자, 세종시든 서울시든, 그다음에 전부 다 광역시는 직할이야, 광역은. 당연히 직할이고, 얘는 단층제입니다. 원래 단층제일 땐 기초가 돼야 되는데, 얘는 광역이야, 광역. 단층제로 운영되고요. 세종시든 제주도든 그 안에는 자치단체를 두지 않아요. 됐죠? 근데 세종시 안에도 도시 지역이 있고 농촌 지역이 있는데 도시 지역은 동이. 그러니까 세종시는 무슨 세종시 무슨 동, 행정계층은 2층제 또는 세종시 무슨 무슨 면, 무슨 무슨 리까지 내려간다면 3층제겠죠. 그래서 세종시 안에는 동도 있고 읍면도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세종시도 지원위원회가 있다 보겠지만 그 제주도도 지원위원회가 있어. 전부 다 이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입니다. 됐지? 국무총리 소속의 지원위원회가 있다. 위원장이 국무총리라는 것.
그 정도만. 제주도도 마찬가지다. 제주도 지원위원회도 위원장이 국무총리예요. 됐지? 그다음에 원래 그 광역의 최소 선거 정수가 19명이잖아. 근데 세종시는 18명이네요. 그치? 보통 광역시는 최소가 19명이고 기초는 7명이었잖아. 비례대표는 10%였고요. 근데 여기는 18명이니까 지역 선거하는 의원 수 요거는 좀 특이하죠. 19명이 아니라 18명. 자, 제주도하고 세종시는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있어요. 다른 동네는 없는데 감사위원회가 있다는 게 제주도하고 세종시의 특징이야. 그치? 제주도는 도지사 소속일 거고 세종시 시장 소속이지만 직무상 독립이에요. 직무상 독립이다.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위원장 한 명이 존재합니다. 위원장 한 명과 그 다음에 위원이 7명인데 이거는 감사원하고도 똑같죠. 감사원의 헌법에 보시면 위원장 한 명하고 감사위원 7명이는데 그대로네요. 어쨌든 위원장은 전부 다 그 감사위원회는 시조례 세종시하고 제주도에 대한 재량이다 보니까 지금부터는 무조건 제주도는 도조례고요. 세종시는 시조례야. 시조례. 어쨌든 위원이든 위원장이든 시장이 임명합니다. 됐죠? 시장이 임명하는데 다 임명하는 게 아니라 2명은 시의회에서 2명은 시교육감에서 추천한다. 그치? 위원장도 시장이 임명하지만 그때 시의회 동의받아라. 됐죠? 어쨌든 시조례는 똑같아요. 이거는 누구하고 비교해야 되냐면 제주도의 감사위원회와 비교해봐. 감사위원회는 그 둘 다 있는 건 똑같은데 둘 다 시장이고 도지사 소속이고 독립된 집이 똑같고요. 위원장 한 명과 위원 7명은 똑같은데 사항이 달라요. 시조례, 도조례는 똑같아요. 이건 다르지만 시장이 임명한다, 도지사가 임명한다 똑같아요. 다만 이 추천하는 위원수가 달라요. 그지? 반면에 위원장은 여기는 시의회 동의죠. 거기는 도의회겠죠. 도지사가 임명하고 시장이 임명한 똑같은데 요 위원 위촉 추천하는 사람의 위촉수가 다르니까 요거만 좀 구별 한번 해봐요. 별일 없으면 내가 다 3년이라고 그랬어. 그치? 2년짜리가 좀 특이해. 그래서 뭐 별일 없으면 위원회 임기 물어봤을 때 무조건 3년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자, 밑에 있죠. 감사위원장 역시 임기 3년이고요. 그 다음에 감사위원회 처리 결과 60일 이내 시장이나 그다음에 교육이라면은 시장한테는 보고하는 거고요. 시장 임명하는 거니까. 그다음에 시교육감은 임명권자는 아니잖아. 그냥 통보만 하면 되나 봐요. 시장은 보고한다. 시교육감은 통보한다. 똑같아요. 도지사에겐 보고하고 그다음에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면 될 겁니다. 됐지?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감사위원회에서 어떤 감사를 해버리면요. 기존의 징계 절차 중지해요. 됐지? 10일 안에 통보해라. 조사 개시 때와 그럼 조사 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하는 거고 종료되어도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 통보하는 겁니다. 특히 개시 통보 받아버리면은 그 다음 시장은 징계라든지 이런 문제 절차를 진행하지 못합니다. 왜? 감사위원회가 먼저기 때문에 그래. 이건 감사원하고 똑같잖아 지금. 감사원이 뭘 감사해버리면은 징계 절차 다 중지잖아 지금 중앙도요. 어쨌든 이거는 똑같습니다. 제주도나 세종시 똑같으니까 10일 이내 통보하는 건 똑같아요. 또 개시 통보 받았을 때는 기존의 징계나 문책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법이에요. 역시 직할이라는 건 똑같으니까 넘어가고요. 역시 이따 보겠지만 국무총리가 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 여태까지는 어떻게 했어? 행안부 장관이 승인했잖아. 그렇지?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먼저 해야 돼요. 서울시는 행안부 장관이 승인하기 전에 국무총리한테 보고해라. 또 자치사무를 감사할 때도 설사 위법사항밖에 안 되겠지만 행안부 장관이 감사할 때도 국무총리의 요번에 조정을 거쳐야 돼요. 특이하죠. 지방채 승인 여부는 그지 오히려 지방자치한테 유리하니까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지방 서울시한테 불리하잖아 지금. 그때는 조정 거쳐야 되고요. 그래서 유리한 지방채는 그냥 보고만 하면 되는 거고 불리한 자치사무 감사는 조정 거쳐라. 됐죠? 원래 국가공무원 어떻게 합니까? 그지 5급 이상이라면은 자치단체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가지고 대통령이 임명했잖아 지금. 자, 그다음에 6급 이하라면은 자치단체 제청으로 소속 장관 임명했잖아 지금.
그치? 근데 보다시피 소속 장관의 이 역할을 전부 다 누가 대신 행사한다? 서울시장이 대신 행사하나 봐요. 그치? 임용 등에 대한 장관의 권한을 전부 서울시장이 대신한다. 서울시장도 장관급이야, 지금. 그치? 그다음에 시험에 나왔던 게 서울시밖에 안 나왔지만 서울의 추천도 원래 누가 해야 됩니까? 행안부 장관이 해야 될 건데 행안부 장관이 하지 않고 서울시장이 한다는 것. 됐지? 이런 것도 좀 특이하니까 지방채는 유리하니까 그냥 보고로 끝나고요. 자치사무감사는 이거는 서울시가 싫어할 거니까 조정 거쳐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국가 공무원에 대한 모든 임명권의 장관에 대한 권한은 서울시장의 권한으로 바뀐다는 것, 서울 추천도 서울시장이 한다는 것, 시험에 나왔어요. 이런 것들. 또 수도권은 서울시하고 경기도 막 여기까지 여러 동네가 있잖아. 그지? 또 서울시하고 행안부 갈등할 수도 있잖아요. 보다시피 누가 다 조정한다? 국무총리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국무총리가 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제주도법이 제일 길어요. 이건 정말 깁니다. 특례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사실 어디까지 봐야 될지도 모르겠어. 전부 다 특례야, 그냥. 뭐 주민 소환 특례, 주민 투표 특례, 감사 특례, 뭐 다 특례가 있는데 그거를 다 보기에는 너무나 법이 크고 뭐 500조 가까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만 하다 보면은 모르겠어요, 이거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좀 중요한 거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 파랑은 이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똑같아요. 여태까지는 제주도만 단체 지방 기관 대리평 말고 다른 거 할 수 있었거든, 법률에 의해서. 근데 다른 자치단체도 꼭 기관 대리평이 아니어도 따로 법률이 있다면 기관 통합형이나 다른 형태 할 수 있잖아요. 됐죠? 똑같습니다. 이거는 똑같으니까 별거 없고요. 역시 만약에 달리할 때는 도의회 동의받아라. 똑같아, 전부. 주민투표할 때는 주민투표 요청해라,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는 제주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동네도 똑같으니까 굳이 뭐 제주도 거라고 애울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른 동네도 꼭 기관 대리평을 안 해도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주도에는 특이한 게 있죠. 제주도 안에는 자치단체가 없어요. 대신에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있어. 그치? 옛날에는 그 반 잘라갖고 위에는 제주시고 남쪽은 서귀포시죠. 행정시야. 우리나라는 두 개 행정시가 있죠. 그치? 자치단체인 시도 없고 자치단체인 군도 없어요. 자치구는 당연히 없고요. 그치? 제주시와 행정시가 있고 무조건 다 도조례야, 이제. 도조례고요. 행안부 장관의 승인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보고밖에 안 된다는 거. 됐죠? 그래서 원래 패치 분합을 할 때는 승인 받아야 되는데 이거는 승인도 필요 없죠. 물론 이거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승인도 필요 없어, 그냥. 어쨌든 도조례로 한다는 거. 사실 근데 자치단체가 아닌 행정구역에 있는 자치단체가 아닌 애들은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애들은 일반구도 마찬가지야. 무조건 조례로 합니다. 행정시도 마찬가지야.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법률로 할 필요가 없고 조례로 하는 거야. 또 패치 분합은 보고했죠. 또 사무소 소재지가 있죠. 서귀포시가 되게 크단 말이에요. 이제 제주도 절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서귀포시도 안에도 읍면동이 있을 텐데 어느 면 또는 어떤 동에다가 행정 그 사무 소재지를 둘 것인가 또 역시 도조례로 정하고 똑같아요.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야. 맞죠? 근데 행정시 안에는 시원이 없잖아, 지금. 그러니까 도의회 제적 과반수. 그치? 도청 소재지도 도의회 제적 과반수겠지만은 여기 행정시 사무소 소재지도 제적 과반수 찬성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치? 행정시가 있다는 거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행정시는 시장인데 일반시기 때문에 당연히 시장은 일반직 공무원이고 도지사가 임명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 좀 특이한 게 있어요. 내가 도지사 선거 나갈 때 내가 당선되면 서귀포시장은 이 사람, 그다음에 제주시장은 저 사람으로 임명했다고 지명할 수 있어요. 이게 바뀌었어. 옛날 그 지명한 공무원은 별정직이었는데 요 정무직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강의할 때 임명받는 임명 그 예고된 사람은 별정직이 아니라 정무직으로 고쳐줘야 될 것 같아. 지금 트렌드가 별정직을 없애는 추세예요. 그지? 그래서 어쨌든 원래는 지방 일반직이지만 선거 나갈 때 예고된 사람 두 명이겠죠. 각 한 명일 텐데 그분들은 정무직이라는 겁니다. 또 임기가 2년이고 연임 가능해요. 연임 가능합니다. 근데 임명했는데 그 사람이 그만둔다든지 그다음에 연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럼 다른 사람 임명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는 뭐로 한다?
새로 임명할 때는 선거 나올 때 지명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직으로 임명하는 거고 개방직으로 운영해야 돼요. 그때는 다시 어, 지명하지 않을 때는 그냥 뭐로 한다? 일반직 지방 공무원이야. 이분들은 그냥 정년까지 쭉 가는 겁니다. 근데 예고한 사람을 임명할 때는 얘는 정무직이고 임기가 2년이 원칙이에요. 그치? 연임 가능하고 4년까지도 할 수 있겠죠. 근데 4년 하지 않고 중간에 그만둔다면은 예고하지 않은 사람이잖아. 그때는 일반직으로 임명해야 되고 그때는 개방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반직으로. 자, 부시장은 2명이고 당연히 일반직이고요. 행정시장은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가 임명한다는 거. 또 패치 분합할 때는 보고하면 되잖아. 혹시 보고해야 돼요. 됐지? 그다음에 행정시 안에는 아까 봤듯이 도시지역이라면 동을, 농촌지역은 읍면을, 그 밑에 리가 있을 거고요. 패치 분합할 때는 다 똑같아요. 그지? 보고를 합니다.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법인격이 없는 법인격이 없다면 이거는 승인 필요 없었어요. 그렇지? 필요 없었고 법인격이 있을 때 막 승인 들어왔지 이거. 패치 분합은 승인이었구나. 미안해요. 패치 분합은 승인이었는데 제주도만큼은 승인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다시 잘못했어 내가 다시. 자치단체는 법률이야. 자치단체가 아닌 건 조례야. 근데 패치 분합이 있고 그 다음에 명칭 변경 같은 게 있잖아. 경계 변동도 있고요. 패치 분합일 때는 승인 받아야 됐어. 조례로 정하되 승인 받았고, 근데 제주도는 승인도 필요 없죠.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승인 필요 없고 보고로 끝났어 지금. 자, 그다음 지원위원회는 무조건 국무총리 소속이라고 그랬고요. 명수가 약간 좀 다른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는 거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이제 그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두면 안 돼요.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자치권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특별지방행정기관은 국가기관 소속이잖아. 거기에 있는 그 사무를 무조건 이양해야 돼. 이양해야 되는데 이거 애원해야 돼. 국토, 중소, 해양수산, 보훈환경, 노동인데 빠진 걸 조심해. 요걸 조심해야 돼. 시험 분석은 제외다. 안전 제외다. 그다음에 상위 등급 판정, 보훈심사 등은 제외다. 근로감독관에 관한 사항은 제외다. 이 제외사항을 외워두십시오. 시험 분석 제외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두 문자 따서 외워도 되고, 뭐 국중, 해보, 환도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제외되는 사항을 냈을 때 어려울 거니까 요거 제외예요. 또 원칙적으로 새로 못 만들어요. 새로 못 만듭니다. 새로 만약에 만들고 싶다. 그럼 협의해야 돼요. 설치할 수 없는 게 원칙이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둘 수 있는데 도지사와 협의해야 되고 도지사는 반드시 도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받지 못한다면 못 만든다는 거야 이거는. 됐지? 새롭게 설치할 수 없다. 기존의 건 폐지하거나 무조건 우선 이양해라. 그치? 만약에 만든다면 협의해서 만들 수 있는데 반드시 미리 협의해야 되고 미리 동의 받아야 돼요. 됐죠? 자, 도의회 정수 기억나죠? 여기는 45명 정해져 있네요.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 없는 게 있으니 교육위원이 따로 있어요. 교육위원은 다른 동네는 이제 교육위원이 없어요. 그냥 그 시도 의원들의 일부가 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 역할을 대신했는데 여기는 교육감뿐만 아니라 교육위원도 따로 선거로 뽑아요. 5명을. 5명을 다 도조례니까 별거 없고요. 그다음에 비례대표가 원래 10%잖아. 연 20%야. 교육위원은 빼버리고 20%가 비례대표라는 거 됐죠? 그리고 원래 소수점 이하는 1인데 여긴 0이네요 그냥. 그치? 딴 데는 1이야. 여긴 0으로 본다는 거. 다 도조례니까 도조례는 그냥 해버려. 그치? 도조례. 그 다음에 인사청문이 있습니다. 자, 별정직, 자, 여러분 기억나죠? 서울시는 장관급이니까 부시장들도 장관급이고 정부직이야. 됐죠? 근데 나머지 광역은 장관급이 못 되니까 단체장들이야 선거로 들어오니까 뭐야? 정무직이에요. 근데 부단체장은 2명 있잖아. 그지? 행정부단체장은 국가공무원이고 국가직 고위공무원단 1급이고요. 그다음에 정무부단체장은 지방별정직 1급이에요. 됐죠? 이때는 인사청문회해야 돼요. 다른 동네는 없어요. 그렇지? 다른 동네는 다른 광역은 서울시도 뭐 인사청문하라는 게 없는데 제주도만큼은 부지사는 인사청문합니다. 국가정무직은 국가직 공무원 아니고요. 행정부단체장 말고 결정직으로 임명하는 정무부단체장은 인사청문합니다. 됐죠?
그리고 감사위원장 있어요. 감사위원장도 인사청문회 해야 돼요. 여기 딴 동네 없는 거니까 좀 외워두십시오. 됐지? 자, 내려가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한번 읽어보시고요. 읍면동에 둔다는 거. 됐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 기억나죠? 원래 교육위원은 따로 안 뽑아요. 딴 동네는. 여기는 따로 뽑습니다. 9명인데 4명은 누구다? 그 시도의원. 5명은 교육위원이에요. 됐지? 그 다음에 위원장은 요 9명 중에 무기명을 뽑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위원 선거한다고 그랬어요. 역시 당원 안 됩니다. 정당의 당원이나 그 다음에 1년 이상 보다시피 당원이 아니어야지 선거권이 피선권이 있습니다. 정당은 관여할 수 없다는 것. 제주도만의 특징이니까 넘어갈게. 또 제주도에 뭐가 있다? 자치경찰이 있어요. 그 다음 바뀐 게 있어. 최근에 자치경찰위원회가 도지사 소속이었는데 이게 그치? 아니 자치경찰단이 이게 자치경찰 소속으로 바뀌었죠. 이게 바뀌었습니다. 다 도조례니까 외우지 말고요. 자, 자치경찰단이 여기까지 도지사 소속이었어요. 자치경찰위원회 소속으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단장은 도지사 임명합니다. 근데 감독은 위원회 지휘 감독받고요. 그지? 개방형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처음 도조례니까 별거 없어 이거는. 지방채 역시 원래는 대통령령에 한도액 정해주고 한도액 초과할 때는 승인 받거나 협의해야 되잖아. 그 다음에 외채 발행할 때 승인 받아야 되죠. 이 승인 필요 없습니다. 그치? 도의 의결만 받은다면은 외채 발행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한도액 초과할 때는 승인받지 않지만 대신 제적과반수의 출석 3분의 2 찬성, 재의결 정도 쓰죠. 여기 좀 특이하다는 거. 그 다음에 역시 감사위원회. 아까 내가 다 같은데 이거만 다르다고 그랬죠. 그치? 아까 도의회가 2명이고 그다음 교육감이 2명이었는데 다들 위원장 1명, 7명 똑같아. 여기는 도의회가 3명이고 교육감은 1명으로 줄었죠. 됐지? 3년 똑같죠. 3년. 감사위원장 역시 3년이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제주도법입니다. 갑자기 제가 머리가 좀 아파져가지고 갑자기 빨라졌는데 여기까지가 이제 제주도법 마지막이에요. 그치? 제가 이제 갖고 온 법의 이제 마지막인데 제가 빼먹은 것도 많을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좀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중요한 거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대신 여러분은 이것만 좀 보지 마시고 이거는 당연히 봐야 되는 것들이고 최소한의 몫이고요. 나머지 기출 문제를 보면서 그 관련된 그 조항이 있다면 제가 설명하지 않은 거 있더라도 앞뒤로 같이 한번 봐두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행정학은 조직 인사 재무에 대한 임명권이 되게 중요해요. 어떤 뭐 기간, 날짜 이런 거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봐뒀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권한인가 되게 중요해 이게. 그치? 그래서 원칙 같은 것들 예를 들어 위원회들은 되게 3년인데 2년짜리는 좀 암기하자. 3년은 그냥 다 3년인데 뭘 암기해. 그다음에 제주도든 세종시든 다 조례다. 실형 주는 거니까. 그치? 거기서 벗어나는 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다 도 조례야. 그리고 웬만하면 시장 아니면 도지사야. 됐지? 그런 거는 그냥 암기하면 되고 반면에 아까 봤듯이 자치경찰단장 그치? 이게 원래 도지사 소속이었는데 보다시피 경찰교례 소속으로 바뀌었어 이런 것들 바뀐 게 몇 개 있습니다. 단장은 임명은 도지사가 지만은 임명권자니까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몇 개 바뀌었으니까 좀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